안녕하십니까. 디어스 슈보입니다. 이 시간은 슈보 아마존 케라틴 리페어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보 아마존 케라틴 리페어 트리트먼트와 슈보 아마존 리페어 트리트먼트 플러스 두 가지 제품의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특징이나 장점은 모발 클리닉, 결 개선, 또 모질 개선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포름알데히드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포름알데히드는 1급 발암물질이고요. 우리나라 식약처 또 일본, 미국에서는 사용 금지 원료입니다. 포름알데히드가 없기 때문에 연기, 자극, 냄새가 없습니다. 그리고 포름알데히드 대신에 글리오옥실산을 함유한 제품이고요. 일본에서는 산열 트리트먼트로 해서 몇 년 전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러한 성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발 클리닉, 기존에 3단계 클리닉 많이 하시잖아요. 이 3단계 클리닉의 단점은 손상된 모발에 단백질을 주입을 하고 코팅막을 형성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클리닉이나 또한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는 모발의 이온 결합을 이용해서 모발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온 결합의 결합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지속력이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슈보 아마존 케라틴 리페어 트리트먼트는 펩타이드 결합을 강화해서 모발 내부에서부터 모발을 건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너 케어가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포름알데히드는 1급 발암물질이고요. 화장품법상 사용 금지 원료입니다. 강한 휘발성이 있고 독특한 냄새가 있고 또 물에 용해가 잘 됩니다. 우리는 포름알데히드가 없다 하면서 메틸렌 글리콜 전성분에 보면 있는데 메틸렌 글리콜이라는 것은 포름알데히드에다가 물을 섞어 놓은 게 바로 메틸렌 글리콜입니다. 포름알데히드는 냄새, 자극, 연기가 아주 심하죠. 그래서 시술할 때 포름알데히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믿으시면 안 되고요. 냄새나 자극, 연기가 있다면 일단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포름알데히드가 들어간 제품 같은 경우는 겉으로 드러나는 아웃케어 퍼포먼스가 워낙 뛰어나요. 그렇지만 포름알데히드는 1급 독성 물질입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는 포름알데히드, 메틸렌 글리콜 이런 거 사용 금지 한다고 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이 케라틴 시술을 받고 샤워하다가 죽는 경우도 발생을 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죽음의 비로 불리는 이 브라질리안 케라틴 서비스. 왜 그러냐면 브라질 같은 경우는 워낙 흑인들이 많아서 곱슬이 심하잖아요. 근데 그걸 피기 위해서 아름다워지게 사는데 아무리 예뻐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포름알데히드 같은 경우는 장의사가 이게 시체 썩지 말라고 방부제 역할로 이렇게 시체 도포를 하다가 우연히 포름알데히드가 모발에 묻었나 봐요. 그런데 포름알데히드가 묻은 모발이 스트레이트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포름알데히드를 브라질에서는 이 매직 스트레이트용으로 곱슬머리 피는 용도로 썼다고 합니다. 장의사가 포름알데히드의 이 스트레이트 효과를 발견했다는 건 참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글리옥실산은 글리옥실릭 애시드라고 하고요. 이것은 글리콜산과 같이 사용 시 침투가 잘 됩니다. 글리콜산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치오 글리콜레이트. 우리가 보통 치오라고 하는 치오 글리콜산하고 같이 사용하면 침투가 잘 됩니다.
분자식은 C2H2O 3개, 그러니까 탄소 2개, 수소 2개, 산소 3개로 되어 있고요. 분자량은 74입니다. 다른 환원지에 비해서 분자량은 아주 작은 편이죠. 분자량이 작다는 것은 모발 깊숙이 침투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름알데히드의 대체 원료고요. 또 카르복실산의 한 종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카르복실산 하면 그 아미노산은 아미노기하고 카르복실기로 돼 있죠. 그 카르복실산의 한 종류라는 것은 그 모발 아미노산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수가 있고요. 또 산열 트리트먼트의 주성분입니다. 산열 트리트먼트, 일본에서는 산열 클리닉 모질 개선 스트레이트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본에서 떠오르는 신메뉴가 되겠습니다. 인스타그램 검색을 해보시면 참 얼마나 핫한 메뉴인지 솔루션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다가 산열 트리트먼트라고 했더니 89만, 모질 개선 스트레이트 74만, 그냥 모질 개선으로 이렇게 한자로 검색을 하면 576만의 그 해시태그가 달려 있습니다. 산열 트리트먼트 윤기가 아주 죽여주네요. 이건 모질 개선 스트레이트, 쉽게 얘기하면 복구 매직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머릿결 아주 좋고요. 이건 그냥 모질 개선입니다. 동경 신주쿠에서 미용실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ai.aj 그 인스타 아이디가 그런데 이렇게 자기 미용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작용 메커니즘을 보면 그 아미노산은 카르복실산과 아미노기로 되어 있거든요. 카르복실산은 산성이고 아미노기는 그 알칼리입니다. 그런데 아미노기하고 글리옥실산이 만나면 물이 생기거든요. 여기에서 탈수축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모발 내 공유결합이 생깁니다. 이것은 왜 이너케어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 모발의 펩타이드 결합을 강화시켜 주기 때문에 모발을 근본적으로 강하게, 탱탱하게, 탄탄하게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아미노산의 구조, 사람 모발은 약 80%의 케라틴 단백질로 되어 있다고 하죠. 이 단백질은 잘게 나누면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미노산의 일반적인 구조는 그 아미노기 H2N과 카르복실기 COOH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는 탄소고 또 R기라고 해서 R에 그 어떠한 아미노산이 잔기가 붙느냐에 따라서 약 20가지의 아미노산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펩타이드 결합은 카르복실기와 아미노기 간의 화학적 결합이 형성이 되는데 이것을 아마이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OCNH가 있는데 이 C와 N의 결합을 바로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탈수축합과 펩타이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이 뭐냐면 그 하나의 아미노산의 카르복실기의 1번 탄소 C와 다른 아미노산의 2번 질소 N 간의 탈수축합 반응으로 형성되는 공유결합이다. 그러니까 펩타이드 결합이 뭐냐면 탄소와 질소의 결합이 바로 펩타이드 결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좀 더 뒤에 있다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아미노산하고 아미노산이 만나면서 H2O 물이 생깁니다. 이 물이 빠지면서 이게 탈수축합 반응이거든요. 그러면서 펩타이드 결합 CONH 이게 만들어지는데 바로 C 탄소와 질소의 결합, 공유 결합,
그 전자의 공유 결합이 바로 펩타이드 결합입니다. 탈수축합이 되면 분자가 커지고 가수분해가 되면 작아집니다. 대부분의 거대 분자들은 합성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가수분해에 의해서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공유결합은 뭐냐면 두 원자가 전자를 공유해서 화학결합을 형성하는 방식이거든요. 이 펩타이드 결합도 말하자면 공유결합입니다. 이 모발의 결합은 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화학적 결합, 이 공유결합에 의해서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게 모발입니다. 모발의 4대 결합, 그 모발 생리학이나 모발 과학 할 때 많이 공부하시잖아요. 모발의 4대 결합, 그 폴리펩타이드 주세 결합이 있고 측수의 결합에는 염결합, 시스틴 결합, 수소 결합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주세 결합, 폴리펩타이드 결합이 제일 강한 결합이잖아요. 이 폴리펩타이드 결합은 C, 탄소와 N, 질소의 결합입니다. 그리고 뭐 측세 결합에는 아이고 이게 잘못했네요. 염이 이온인데 염결합, 수소결합, 그 다음에 시스틴 결합이 있습니다. 시스틴 결합은 파마할 때 쓰는 거고요.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발의 4대 결합, 주세 결합은 폴리펩타이드 결합이고요. 제일 강한 결합입니다. 결합 에너지가 50에서 110 정도 됩니다. 그 딸이 배우는 생화학에 보니까 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결합 에너지가 50에서 110 정도 된다. 전자쌍을 공유하고요. 강알칼리에 의해서 손상과 절단이 됩니다. 측수의 결합에는 시스틴 결합, 이온 결합, 수소 결합 이 세 가지가 있고요. 환결합은 그 시스틴으로 시스틴이 환원이 되면 시스테인이 되고 시스테인이 산화가 되면 시스틴이 됩니다. 파마는 이 시스틴 결합을 이용하는 거고요. 이온 결합은 모발 등전점이 깨지면 이 이온 결합도 깨지거든요. 그것을 이용하는 거고 결합 에너지는 3에서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폴리펩타이드 결합에 비해서 결합 에너지가 참 약하죠. 그리고 수소 결합은 수소 원자를 공유하는 방식인데 이건 역시 결합 에너지가 3에서 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소 결합은 물 뿌리면 모발이 부드러워지고 말리면 뭐 단단해지고 그런 원리입니다. 글리옥실산과 아미노기. 아미노기는 수소 2개와 질소 하나로 되어 있고요. 글리옥실산은 C2, H2, O3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글리옥실산과 탈수 축합 반응. 그 아미노기가 글리옥실산에 붙으면 H2O 물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돼서 물이 빠져나가면 그 탄소하고 산소하고 붙어 있던 자리에서 질소와 탄소가 붙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C와 N의 결합이 아까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C와 N의 그 펩타이드 결합이 그 이중 결합이 됩니다. 이걸 이민 결합이라고 하는데 펩타이드 결합이 제일 강한 결합인데 이 펩타이드 결합이 이중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중으로 결합되어 있으면 더 강한 결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발이 단단해지고 힘이 있어지는 겁니다. 글리옥실산의 특징, 이 글리옥실산 이 제품은 강산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 모발 상태에 따라서 농도를 조절을 해야 됩니다. 보통 뭐 1에서 한 14 정도까지 pH를 봤을 때 뭐 모발의 등전점은 4.5에서 5.5라고 하죠. 그런데 그 pH가 낮아질수록 수렴되고, 그러니까 좀 수렴된다는 것은 단단해진다는 거죠. 단단해지고 더 강산이 되면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중성에서 pH가 7 중성에서
알카리가 높아지면 연화가 되고, 그러니까 좀 부드러워진다는 거죠. 큐티클이 알카리제 때문에 약간 부드럽게 됩니다. 그리고 12, 13, 14가 되면 용해가 되고요. 미용실에서 쓰는 것은 샴푸는 7, 8 정도, 그 다음에 펌머는 8, 9 정도가 되죠. 헤어 컬러도 9 정도가 되고 그렇습니다. 글리옥실산은 분자량이 74가 되고요. 내열성이 있고 또 윤기와 광택을 줍니다. 그리고 글리옥실산은 탈수 축합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확실한 수분 제거가 필요합니다. 보면 블리치의 pH는 약 9.5에서 10 정도 되고요. 양잿물,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다고 하는데 그게 pH 14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유액은 약 0.8 정도가 되고요. 레몬이나 오렌지 주스는 약 pH 2 정도가 됩니다. 식초는 2.5 정도 되고요. 우리가 미용실에서 많이 쓰는 과산화수 소수는 약 2.8 정도가 되겠습니다. 산과 알칼리, 세상에 나쁜 게는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 나쁜 제품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pH가 강산이면 강산대로 필요한 부분이 있고 pH가 강알칼리면 강알칼리대로 또한 필요한 것이 있거든요. 모든 제품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사용하면 모든 것이 다 필요한 제품입니다. 일본에서 왜 이게 산열 트리트먼트라고 하는가를 생각을 해봤더니 글리옥실산의 산과 가온, 그러니까 열 처리해서 수분을 제거하면 펩타이드 결합이 이중으로 돼서 모발이 두꺼워지고 단단해지고 탱탱해집니다. 그리고 전에 제품들 중에 땡땡 플러스, 그 다음에 이런 플렉스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제품들도 역시 펩타이드 결합을 강화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말레인산을 쓰기도 하고, 호박산을 쓰기도 하고 하는데 이 산성이 카르복실산이나 디카르복실산 그런 계열의 산 제품을 사용을 해서 이 펩타이드 결합을 강화하는 제품들이 무슨 땡땡 플러스 이런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화학 제품 이런 모발 헤어케어 제품 만들 때 되게 과학적이죠. 과학적인 원리에 기반해서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 케라틴 리페어 트리트먼트는 블로우 드라이만 해도 이 정말 좋아졌구나, 모발이 탱탱하구나, 힘이 있구나, 모발이 두꺼워졌구나, 단단해졌구나 이런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고요. 프레스 작업하면 더욱 좋습니다. 시술 방법은 첫 번째 샴푸하고 타월 드라이, 모발 진단, 도포 가온, 자연 방치하시고 모발 체크, 샴푸 및 트리트먼트, 헹구고 타월 드라이, 블로우 드라이하고 프레스 작업 이런 순서인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 작업이 필요하죠. 모발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해주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슈버 처음과 체유로산 디톡스를 이용해서 모발에 잔류하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샴푸하면 됩니다. 그리고 타월 드라이하고 모발 진단을 하는데요. 모발 진단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작업이죠. 건조된 상태 또 젖은 상태에서 눈으로 보기도 하고 손으로 만져보고 하면서 탄력도나 엉킴 정도를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발의 상태에 맞는 이 배합 비율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배합 비율은 건강모라면 아마존 케라틴 리페어 트리트먼트 단독 사용 하시면 되고, 약손상모, 퍼머나 염색을 좀 한 모발이다 그러면 3대1 이렇게 하시면 되고, 중간손상모, 좀 약손상모에서 극손상모 그 사이다 그러면 1대1로 하면 되고요. 극손상모, 지푸라기 같은 모발, 과연화된 모발 이런 모발은 2대8 이나 1대9 정도 비율로 이렇게 트리트먼트 플러스를 좀 더 많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녹탄에어 912를 10% 정도 추가적으로 믹스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존 케라틴 리페어 트리트먼트는 글리옥실산을 함유한 산열 트리트먼트고요. 리페어 트리트먼트 플러스는 배합제, 희석제, 보완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피에서 한 1cm 정도 띄우고 도포하시면 되고, 섹션을 나눠서 붓이나 콤 등으로 이용해서 꼼꼼하게 도포하시고요.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먼저 도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랩핑하고 가온 한 15분 정도 하고 나서 탄력도 테스트를 해보시면 돼요. 접어서 보시면 이게 약재 선정이나 방치가 잘 돼 있으면 탱탱한 감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탱탱한 감이 없고 여전히 흐물흐물 좀 힘이 없다 그러면 10분에서 20분 정도 자연 방치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버타임 하면 경화작용으로 인해서 약간 좀 뻣뻣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성 샴푸로 세정하시고요. 이 산성 샴푸 하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인데, 가볍게 헹구거나 또 헹구지 않으면 단단함이나 탱탱함은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프레스 작업할 때 손상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좀 주의해서 헹구고 나서 프레스 작업, 가볍게 헹구고 프레스 작업, 또 헹구지 않고 프레스 작업, 한번 나만의 레시피를 한번 찾아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헹구는 트리트먼트로 마무리하고, 이거는 인케어 약점을 보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이 모발 클리닉 하면 모발 내부가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보기에 시각적으로 촉각적으로 윤기, 광택, 부드러움 나는 걸 많이 원하시잖아요. 근데 이 헹구는 트리트먼트로 그런 인케어의 약점을 더 보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헹구는 트리트먼트로 안 한다고 해서 모발이 윤기가 안 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해주시면 좀 더 고객 만족도를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헹구고 타올 드라이 하시고요. 블로우 드라이로 100% 건조 시킵니다. 그래야 탈수축합 반응으로 인해서 펩타이드 결합이 잘 되고요. 바람이 잘 통하는 브러쉬로 약간 텐션을 주어가면서 드라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레스 작업은 모발 손상도에 따라서 180도에서 한 200도 정도 사이로 하시면 되고요. 처음에 자신이 없으면 좀 낮은 온도로 해보시고 점차 온도를 높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열보제 바르지 않고 프레스 작업이 가능하고요. 수분을 완전히 날려준다는 기분으로 프레스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